안녕하세요. 포마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을 다 잘 계산할 수 있게 됐죠.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의와 일반항, 그 다음에 우리 부분합 SN 구하는 것까지 끝냈어. 그렇죠? 실제로 도형이나 기타 응용에 관련된 문제들은요, 실전편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도록 하고, 이번 강의는 좀 계륵과도 같은 놈이에요. 계륵. 닭갈비 같은 놈입니다. 그쵸? 이거 뭐랄까, 현재 상태에서 예전에는 좀 많이 중요했었을 때도 있는데 현재는 좀 중요도가 많이 좀 시험에 수능에서의 중요도를 많이 감소했지만 내신 문제도 계속 나오고 그래도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한 2개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까 해. 등비수열의 합의 응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A108의 등비수열의 응용이죠. 그쵸? A108의 등비수열의 응용이에요. 그쵸? GP의 응용인데요. 응용 중에서 특히나 나머지 어떤 뭐 도형이라든가 기타 것들이 들어간 것들은 다 제외해 놓고서 무슨 걸 뭘 볼 거냐고 하냐면은요. 108에서는 원리합계요. 그래서 원리합계에 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리합계. 이 원리합계에 관한 내용이 지금 108에 담겨 있는데 이게 좀 어렵다. 알겠어요? 어려워서 이론 강의도 좀 나눠서 2개로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자, 출발해 보자. 등비수열의 응용, 원리합계. 일단 등비수열 잘 공부가 된 상태에서 원리합계 출발합니다. 원리합계는 다음과 같아요.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뭐라고?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따라서 여기 있던 원은요, 원금이고요. 원금이고 리는 이자를 말해. 리는 이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읽으면 되겠지? 원리합계는 뭘 말하는 거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우리가 그 돈을 어디다가 은행이건 어디다가 돈을 넣었을 때, 그쵸?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죠. 그죠?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지불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그치?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는 거고요. 돈을 빌렸으면 이자도 지불해야겠죠. 그쵸? 근데 이 원리합계 한마디로 이자 받는 법이라고 생각해. 이자 받는 법. 이자 받는 법이 2가지가 있어요. 그쵸? 2가지가 있어서 1번 단립법이 있습니다. 단립법. 두 번째가 복리법이 있어요. 그쵸? 단립법과 복리법이 있어. 단립법은 그냥 단순하게 이자 받는 법이 단립법이야. 단순하게 이자 받는 법이야. 보통 요 단립법은요, 보통 우리네 뭐 어머님들 또는 뭐예요? 월세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단립법에 그냥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살 때에 이자 받는 법은요, 단립법이 많이 적용이 된다고. 단립법이. 단립법이 뭔데요? 이런 거야. 얘는 단립법은 우리가 배웠던 수열대로 이해하면은요, 등차 수열과 관련이 있고요. 등차 수열과 관련이 있고, 등차 수열과 관련이 있는데 좀 너무나 간단하다 보니까 이거 굳이 뭐 수능을 보는 또는 고등수학을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단립법은 이런 게 단립법이다라고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단립법은 그냥 단순하게 이자 받는 법이어서요. 자, 이렇게 결정돼. 자, 보도록 하자. 항상 이제 원금과 그 다음에 이자율 나오는 용어들이죠. 원금과 이자율. 그 다음에 뭡니까? 텀은 뭐냐면요, 이자 받는 기간이죠. 그쵸? 텀. 선생님이요, 이자 받는 기간, 텀, TRM. 텀은 이게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학기, 1학기, 2학기, 한 학기, 또 일정한 기간, 이런 걸 의미해. 일정한 조건. 뭐라고요? 일정 기간. 뭐 학교에선 1학기, 2학기, 학기를 의미하고 일정 기간, 일정한 조건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렇죠? 일정한 기간 조건. 한마디로 이자 받는 기간입니다. 알겠어요? 이자 받는 기간. 그래서 이자 받는 기간이 1년 단위로 이자를 받으면요, 년마다 이자 받으니까 연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다음에 매월 이자 받는 게 보통 많죠. 매월 이자 받는 게 월수요. 그렇죠? 월수.
매일 이자 받는 사람들도 있죠. 매일 이자 받는 걸 뭐라고 해요? 일수 노래한다고 하죠. 그걸 일수라고 알겠지? 일수. 그러니까 텀은요. 지금 돈을 논할 때에는 이자 받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쌤이요. 원금부터 해서 출발해 봅니다. 원금은요. 원금 100만 원. 다음에 이자율은요. 이자율은 2% 할까? 2%? 2% 그렇죠? 2% 할게요. 2%. 텀은요. 한 달 1개월 이런 텀으로 한번 문자 빼놓고 숫자로 한번 봐보도록 하자. 단리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단리법은 다음 것 같아요. 얘는 단리법은 딱 이자가 결정되는 거야. 얘는 이자가 결정돼요. 원금과 저런 기간 이자율이 결정되면요. 이자가 결정돼서요. 그 이자만 딱딱 주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이자는 어떻게 결정하죠? 자, 이자는 항상 원금 곱하기 얼마입니까? 이자율이에요.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주면은요, 받아야 할 이자가 나타나. 따라서 100만 원이 원금이 있다, 그렇죠? 100만 원 원금을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다고 하자. 이자율 2%요. 텀은 1개월. 상당히 고리입니다. 고리. 그렇죠? 높은 금리야. 매월 2%. 그러면은 이자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원금 곱하기 이자율이니까요. 100만 원 곱하기 2%는 100분의 2잖아. 그렇죠? 100분의 1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2만 원. 그러니까 단리법은 원금이 결정되고 이자율이 결정되면 두 개 곱해줘. 곱해주면 얼마? 지금 같으면 2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2. 그렇죠? 2만 원이 바로 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될 때마다 어떤 기간? 약속한 기간. 아무 때나 이자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정 기간 1개월. 매월 2%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맨 처음에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다음에요. 한 달이 지나요. 1개월 후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 얼마? 2만 원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리합계는 102만 원 이렇게 된다. 그렇지? 다음. 다시 한번 한 달이 더 지나요. 지나도요. 여전히 원금은 100만 원이지. 그렇지? 단리법에서는 여전히 원금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플러스 이제 어떻게 해요? 2만 원씩이요. 2만 원 몇 번? 2번. 그죠? 아니, 여기다가 100만 원 넣고 내가 한 달 있다가 그 돈을 갚는다면 102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 원리 합계가. 두 달 있다가 돈을 갚아요. 그럼 어떻게 이자가 얼마 붙었어? 2만 원씩 몇 번? 2번 붙었죠? 따라 어떻게 돼요? 104만 원. 3개월 후요.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에다가요. 원금은 100만 원 그대로 있고 2만 원씩 몇 번? 이자 3번 줘야 될 거 아니야. 106만 원을 줘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네 어머님들이 보통 뭐 요즘 개나 아니면 뭐예요? 월세 같은 거 이런 거 났을 때요. 만약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봐요. 1000만 원짜리의 전셋집이 있는데, 전셋방 이런 게 있나? 1000만 원짜리. 좋아, 좀 현실감이 1억이라고 하자. 1억짜리 전셋집이 있는데요. 1억짜리 전셋집에서요. 만약에 내가 1억짜리인데 이게 전세 1억이 없어서 5천만 원밖에 없어. 5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집어넣고요. 5천만 원 잘 알아도 그냥 수학적으로 알아야겠지만 일단 이렇게 살고 있잖아. 5천만 원에 관련된 거는 이거를요. 월세로 내야겠다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5천만 원 빚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집주인한테. 그렇지? 한 1억짜리 전세가 있는데 전세로는 1억인데 5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집주인한테 줬어요. 그렇죠?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죠. 근데 5천만 원은 지금 원래 줘야 되는데 못 줬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에 관련된 뭡니까? 월세를 내야 된다고. 보통 현재 월세 추이가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1% 이렇게 잡으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에 100분의 50만 원이죠. 따라서 월세 50만 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1억짜리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할 때 1억짜리면 5천만 원 보증금 내놓고 50만 원은요. 부족한 5천만 원에 관련된 그러한 뭡니까? 이자에 해당하는 비용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50만 원씩 매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달 한 달 50만 원 못 냈어. 못 냈다고 해가지고 다음 달 저번 달에 죄송합니다 못 냈어 해서 100만 원 내면은 보통 다 받아주거든. 알겠죠? 받아줘. 우리들 관계끼리는요. 그렇죠? 왜 이게 단리가 간단하기도 하면서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인정이 있는 거야. 그나마 인정이 있는 거야 이게. 응? 5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ESB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잖아요. 보여요? 받아야 할 돈 초항이 100이고 공차가 얼마입니까? 2인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100만 원, 102만 원, 104만 원, 106만 원. 맞아요? 이해가 따라서
이걸 만약에 첫 번째 항이라 하면은요. 102가 첫 번째 항 1개월 후 104가 항의 수만 주의하면 돼. 1개월 후가 102만 원, 2개월 후가 104만 원, 세 번째 항이 106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 따라서요. 일반항 사면 어떻게 돼? 저런 상태라면 A에는 초항이 102만 원, 공차가 2니까 공차 용감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N대시 일러봐. 1개월 후에는 102만 원, 2개월 후에는 104만 원. 등차 수열이라고. 이거를 등차 수열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어머님들 등차 수열 몰라. 엄마들 몰라도 뭘 할 수 있다. 야,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은요. 원금과 이자의 합이 200만 원이 되는 순간은 몇 개월 후입니까? 몇 개월 후에요? 아니 2만 원씩. 얼마야? 원금 100만 원 붙어 있는 상태에서요. 100만 원의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50개월 후 암산으로 되잖아. 맞아요? 따라서 50개월 후에는요. 200만 원이 됐을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산기 좀만 쓰거나 아니면요. 약간의 산수 숫자 개념만 갖고 있더라도 단립법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알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네 보통 이루어지는 일이다. 단립법은. 그래서 별로 설명할 게 없고 문자에 출제할 것도 없어요. 워낙 간단하니까. 알겠냐? 이렇게 나가다가 만약에 110만 원이 됐습니다. 몇 개월 후입니까? 단립법일 때. 110만 원이 됐어요? 5개월 후겠네요. 그렇죠? 5개월 후에 11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됐어. 이게 단립법이다. 단립법은 이런데 근데 사실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이 사고 있는 뭐 핸드폰 활부금 내는 것들 그죠? 각종 뭐 보험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네 어머님들 그냥 뭐 친구 간에 뭐 이자 주고 빌리나 하여간에 그렇게 단순히 계산하는 이자 받는 법 말고 대부분의 사회에서의 이자 받는 법은 다 복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리법 별표 빠바박. 그러니까 원리합계의 핵심은요. 단립법에 있는 게 아니라 복리법에 있어요. 복리법은요. 기본적으로 등비수열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알겠죠? 등비수열이에요. 변수가 지수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자 복리법은요. 얘는요. 이자가 가만 놔두면은요.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원금의 변화가 생깁니다. 원금의 변화가 생겨서 이자율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요. 원금의 변화가 생겨서 어떻게 이자도 당연히 이자가 계속 증가해요. 원금도 증가하고 이자가 증가해. 돈을 안 갚으면. 알겠냐? 이게 복리법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자가 이자를 또 뭐 이렇게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렇죠? 이게 복리법입니다. 이 복은요 거듭복자예요. 거듭해서 이자가 생성되는 그러한 방법이 알겠냐? 거듭해서 이자가 생성된다고. 출발해 볼까요? 자, 얘는 다음과 같은 복리법은 일단 숫자를 한번 똑같은 상태에서 단립법과 비교해 놓고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복리법까지는 일단 강의하고 마무리 짓게. 응? 원금 원리합계 단립법과 복리법. 자, 복리법 출발합니다. 복리법 중에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복리법의 기본 복리법 무슨 복리법? 써놓을까? 기본 복리법까지 지금 강의할 거야. 기본 복리법. 그래서 기본 복리법은 다음과 같아요. 자, 똑같은 상태예요. 선생님이 또 100만 원을 누군가 빌려줬어요. 그렇죠? 이제 이자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이자를 받는데 같은 조건이죠. 이자율 2%. 집중합니다.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텀이 매월 2%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죠? 출발하자. 100만 원 빌려줬어요. 자, 한 달이 지납니다. 약속한 한 달이 지났어. 그렇죠? 그럼 봐. 원금 100만 원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뭐 받아? 이자 받아야 돼. 이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자는요. 원금 곱하기 이자율. 맞아요? 따라서 100 곱하기 얼마입니까? 0.02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맞죠? 이게 2만 원이죠. 2만 원.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첫 번째 텀까지는 단리와 복리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아. 알겠어요? 똑같아. 어차피 같은 이자율이니까 100을 끄집어내면요. 1 플러스 0.02. 그죠? 됐어요. 요새 그 사채가 좀 횡행하고 있죠? 그죠? 사채 주의들 하세요. 그 다음에 삼화 뭐 아니면 바로 그렇죠? 뭐 이런 거 선전 많이 나오지. 그렇지? 죄다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냐면은요. 물론 뭐 제일 금융권에서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요게 복리가 되게 무섭습니다. 알겠어? 무서워요. 복리의 위력에 관련된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또 강의 한번 해주도록 할게. 복리는 무섭다. 그러니까 복리로
빚을 지는 걸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알겠죠? 봐요. 이게 한 달 지날 때가 똑같아요. 똑같아서 지금 계산하면 여전히 102만 원 맞잖아. 102만 원인데요. 이제 복리는 얘기가 달라져요. 단리는 여전히 아까 단리는 100만 원이 원금이었고요. 아까 확정된 이자 금액 2만 원. 2만 원만 더 내면 되잖아. 근데 바뀌었어 이제. 바뀌어서요. 뭐가 원금이냐면 얘가 원금이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요? 한 달 지났다가 갚았어야 되는데 못 갚았단 말이야. 못 갚았으니까는요. 102만 원 자체가 이제 뭡니까? 102만 원 원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이 102만 원이 되는 거야. 이게 원금이라고. 아까 단리법은 얘가 여전히 원금이었었지만 복리법은요. 이제 어떻게 이자까지 합산해서 이게 다시 원금이 되는 거야. 알겠죠?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달에 내가 돈을 갚으려고 해요. 또는 돈을 받아야겠어. 복리면 이렇게 계산돼. 여기 있던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0이요. 계산하면 102만 원인데 이 102만 원이 원금이 되고 이자는요. 이자 받아야 되죠? 이자 받아야죠. 그렇죠? 원금에다가 이자율 얼마? 이자율 0.02. 자, 원금 곱하기 이자율. 이게 원금이 된 거니까 원금 곱하기 이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달에 받아야 할 이자가 되는 거 알겠죠? 이해 갔어? 따라서요. 계산해 주면은 여기 있던 누구? 1 플러스 얼마입니까? 예. 100에다가 1 플러스 0.0가 똑같으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면은요. 100하고 1 플러스 0.01을 끄집어내면 앞에 건 다 튀어나갔으니까 1만 남고요. 뒤에 거는요. 플러스 0.02가 남잖아. 그래서 1 플러스 0.02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살살 지워버리고 이제 이렇게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달에 받아야 할 돈이 100 곱하기 101.02의 제곱에다가 100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4만 원보다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이제부터 슬슬 더 무서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리로요. 금리 높은 데다 저축하세요. 알겠어요? 저축하세요. 봐요. 이 복리가 단위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큽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원금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원금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돈을 못 갚았다면은 두 번째 달까지 쌓인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이게 원금이 돼서 100 하고요. 1 플러스 0.02의 제곱. 그죠? 제곱. 이게 원금이죠. 자, 세 번째 달에 뭘 받아야 돼요? 이자 받아야죠. 이자. 이자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100하고 1 플러스 0.02 얼마입니까? 제곱이 원금이죠. 원금에다가 다시 0.02 이게 뭐야? 이자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는 세 번째 달에 받아야 할 이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죠? 100하고 1 플러스 0.02의 제곱은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번 끄집어내면은요. 그러면은 앞엔 뭐만 남아요? 앞엔 다 나갔으니까 1만 남고 뒤에는 플러스 얼마야? 0.02가 남으니까 이거 두 개, 세 개, 하나 더 있죠? 밑이 똑같아. 세 번 곱한 거죠. 따라서 1 플러스 0.0에 몇 승? 3승 이렇게 전개가 돼요. 자, 규칙 볼까요? 규칙 보러 가자. 규칙은 다음 같아요. 자, 복리법일 때는요. 자, 100만 원 놓고 한 달 지났더니 100 괄하고 1 플러스 0.02. 두 달 지났더니 100하고 1 플러스 0.02의 제곱. 세 달 지났더니 100 곱하기 1 플러스 0.02의 3승 이렇게 나가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n개월이 지납니다. 이렇게 지난 n개월 후요. 규칙은 어떻게 n개월 후에는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몇 번이요? n승. 한 달 후에는 1승, 두 달 후에는 2승, 세 달 후에는 3승, n개월 후에는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0.02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만큼 돈을 갖고 와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복리법이야. 그래서 복리법은요. 이렇게 계산기에다가 집어넣고 때리면은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나타난다. 이게 뭐야? 기본 복리법이야. 써볼게. 기본 복리법은 다음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숫자일 때는요. 이제 지워버리고 문자일 때 한번 집어넣고 증명해주고 일단 마무리 짓게요. 워낙 좀 기니까 해야 할 게 좀 많단다. 그렇죠? 계륵과도 같다 그랬잖아. 근데 이해는 가지. 이해 가면 이제 기본 복리법 공식 하나는 외워야 돼요. 자, A 1 플러스 얼마입니까? R의 n승이요. 이게 바로 기본 복리법 공식이다. 그렇죠? 공식. 요거에 관련된 증명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응용 문제에서 써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까지 해놓고 일단 기본 복리법을 마무리 짓게요. 그렇죠? 원리합계의 기본 복리법. 자, 다음 같아요. 원금 아까 선생님이 100만 원이라고 숫자로 써줬었잖아. 이제 원금은 A1, A라고 할게.
이자율 아까 선생님이 2%라고 해서 숫자로 썼잖아. 일반적으로 R이라고 할게 알겠죠? R. 이자율 R. 텀은요. 텀은 일정 기간 일정 조건인데요. 선생님이요. n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원금이고요. R이 이자율이고 여기 있던 지수에 있는 N이 뭐가 되는 거야? 이자 받는 횟수죠. 텀. 몇 번 받았는 이거야. 그렇죠? 일정 기간이 몇 번 지났냐. N번 지났다. 이렇게 해놓고 잠깐 증명해주면 다 한 것 같아요. 아까랑 똑같아. 문자가 더 간단해. 봐. 일반적으로 원금 A1 있었지? 복리법이야. 1개월 지났습니다. 1개월 지나면요. 원금 A에다가 이자를 어떻게 받아요? 이자는요. 원금 곱하기 이자율. 이게 이자잖아. 그렇죠? 맞죠? 그래서 A를 묶어주면 A1 플러스 R. 이게 1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 합계고 이거는 단리나 복리나 상관없어. 단리나 복리나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렇죠? 근데 복리의 파워는 두 번째 텀부터 발휘되기 시작해. 알겠어? 왜? 아니 단리는 그냥 계속 이자 AR만 계속 AR만 더해 나가면 되는데 복리는 원금이 바뀌어. 원금이 뭐가 돼? 원금이 A의 이제 1 플러스 R이 원금이 되고요. 이자는요. A의 1 플러스 R에다가 원금에다가 이자율 R 곱한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텀의 이자죠. 그렇죠? 두 번째 달의 이자. 매월로 치면. 하여튼 A의 1 플러스 R 묶어주면은요. 이건 1만 남겠고 여기 플러스 R이 남으니까 1 플러스 R 남는데 이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갔죠? 됐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 봐요. 한 번만 더. 세 번째 텀 뭐 매월 이자 받는 거였으면 세 번째 달에는요. 이제 원금이 이게 되는 거니까 A 얼마야? 1 플러스 R의 제곱 이게 원금이고 이자는요. 이자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금이었죠? 원금에다가 이자를 R 곱하면 이게 세 번째 달에 받아야 할 이자야. 그렇죠? 문자로 표현된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을 또 앞으로 쭉 잡아 당겨주면 앞에 1만 남고요. 뒤에는 플러스 R이 남으니까 1 플러스 R 남는데 똑같잖아. 1 플러스 몇 승? 3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뚜루룩 흘러가서요. 이제 이렇게 해서요. n번째 텀 이자 받는 게 n번째가 됐어요. n번째 기간이 지나면요.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A의 1 플러스 R의 몇 승이요? 몇 승? n승이다. 이게 그래서 n번째 텀 이후에 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 기본복리법 공식이 되는 거야. 됐어요? 이해 갔죠? 첫 번째 달에는 1승, 두 번째 2승, 3승, n승. 됐어요? 자, 그래서 기본복리법 공식 좀 암기합시다. 어떻게 돼요? 다 이해시켰으니까. 그죠? 알아둬야 돼. 단리법은 워낙 쉬워서 안 나와. 알겠냐? 원리합계 하면요. 단리법, 복리법인 단리법은 안 나온다고. 잘 쓰지도 않아.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경제활동은 다 복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리법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복리를 익혀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복리법 어떻게 한다고요? 예. A 원금에다가요. 곱하기 괄호하고 1 플러스 R의 전체 몇 승? N승. 알겠어요? 다시 A 곱하기 괄호하고 1 플러스 R의 N승. 이게 기본 복리법이야. 그래서 이게 뭐였었죠? A가 원금이잖아. 이게 뭐라고? 원금. 원래의 돈. R은요. R은 이자율이죠. 이자율. 돈일 땐 이자율. 일단 N이 뭐야? N이요? N은요. 텀이죠. 텀. TERM 텀. 그죠? 일정 기간, 일정 조건. 그렇죠? 됐어요. 지금은 돈일 때는요. 이자 받는 기간입니다. 일정한 기간이에요. 돈일 때 일정한 기간. 그래서 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돈 받는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이자 받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같은 금리더라도 유리해. 왜? 자꾸 원금이 순간순간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수하는 사람들이요. 같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훨씬 유리한 거예요. 매일매일 이자가 붙어서 그걸 안 갚으면요. 매일매일 그 이자 붙은 게 원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일수놀이가요. 대충 뭔지 알죠? 일수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고 현실에도 많이 존재해. 별로 안 좋아. 알겠습니까? 하여간에 여기까지 1달러 됐어요? 자, 이제 이게 돈만 그런 것이냐? 아니야. 이제 기억해봐.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응용 문제인데 어떠한 양이 있어요. 이게 원금은 처음 돈이죠. 근데 이게 원금을 이렇게 독해할까? 응용 문제 원금을요. 처음에 크기, 세기, 처음에 양, 처음에 오염물질의 양, 처음 있었던 빛의 세기,
처음에 있던 힘의 크기, 처음에 내 몸무게, 처음에 선생님의 뭡니까? 뭐 키. 그래요? 이런 양들. 처음 양들이 있어. 측량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처음 크기가 있고요. 이게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 조건 상관없어. 일정 조건.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그런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잘 들어. 일정 비율로 이 이자율이잖아. 증가할 수도 있죠. 증가하거나 또는 뭡니까? 감소할 때요. 이 이자율이 받는 입장에서는 증가하는 거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감소하는 거지. 그렇지? 뭐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하여간에 이자율 이런 형태의 문제는요 다 기본복리법 우리가 식세우기가 편하게 능수능란하게 가야겠다 이거야. 그렇죠? 어떻게? 자 다시 한번 처음 원금이잖아. 원금 A 자리에 처음 크기 세기 됐어요? 처음 양이 있어. 어떤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변화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이 기본복리법으로 식을 세울 수 있겠냐 이런 얘기야. 연습 좀 해볼까? 응용 문제요. 이제 앞으로 뭐가 일정 비율로 증가해, 일정 비율로 감소해? 그러면 기본복리법이다. 연습. 이리 와봐. 자, 공식 한번 써놓고요. 선생님이 몇 가지 V쌤을 희생해가지고서 나를 희생해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V쌤이 있는데요. 주먹 해봐라. 선생님이요. 머리가 좀 좋아서 IQ가 160에 육박했었는데 이제 바보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나이 먹고. 하여튼 선생님 IQ는 대충 뭐 150이라고 합시다. 160은 안 됐었는데 한 150이라고 할까? 150 좋아. 150. 처음 IQ 150. 뭐라고요? 처음 IQ 150입니다. IQ 150. 근데요,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봐. 선생님 이 주먹으로 내 머리를 한 대 때릴 때마다 IQ가 2%씩 감소한다. 알겠어요? 머리를 이렇게 때릴 때마다 일정 조건이잖아. 이런 조건 하에서 IQ가 2%씩 감소한다고. 그럼 식 세워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 IQ 150. 그래요? 그 다음에요. 1 IQ가 증가해 감소하죠. 2%씩 감소한대요. 마이너스 얼마야? 100분의 2. 이게 2%잖아. 0.02. 그죠? 감소한대요. 감소. 그래서요. 도대체 그러면 선생님이 IQ가 150이었었는데 한번 때릴 때마다 2%씩 감소해. 2%씩 감소해. 그래서요. V쌤 IQ가 80 이하가 되는 80보다 더 작거나 같아질 때 그때라면은 도대체 몇 번 때려야 되냐 이런 거야. 그렇죠? 식힐 수 있겠어요? 자, 일정한 값이 있습니다. 크기, 세기, 양이 있어. 이것이요. 일정 조건 하에서 머리 한 대 때릴 때마다 2%씩 감소해. 그죠? 이런 일정 비율로 감소해. 자, 그럼 도대체 머리를 몇 번 때려야지만이 80 이하의 돌고래 이하의 IQ가 되냐 이거지. 그치? 돌고래 이하의 IQ가 되려면은요 몇 번 맞아야 되냐 이런 거 구하는 거잖아. 이해 갔죠? 또는요 이런 거죠. V쌤이요 좀 살을 좀 더 찌우고 싶어요. 그렇죠? 현재 몸무게 100kg라고 할까요? 물론 100kg는 아니야. 반올림해서 100kg인데. 반올림 100kg다. 그렇죠? 현재 몸무게 100kg. 그렇죠? 근데요. 선생님이 살을 좀 찌우려고 맘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한 텀으로 하자. 뭐냐면은 삼겹살 한 3인분 구워 먹고요. 3인분 구워 먹고 그 남은 기름에다가요. 밥을 볶아 가지고서요. 밥 한 그릇 볶아서 김치 걸쳐서 먹으면은요. 몸무게가요. 1%씩 증가한대요. 매일매일. 매일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좋아 이렇게 하자. 매일 저녁에 그렇게 먹고 자는 거야. 삼겹살 어떻게 해야 돼요? 3인분 구워 먹고요. 남은 기름에다가 어떻게 돼? 김치하고 고기 잠깐 남은 거랑 밥을 볶아서 맛있죠? 배고프다. 그거를요 먹고서 자면은 다음날 1%의 몸무게가 증가돼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 증가되는 양은요 R은 0.01 일정 비율로 증가합니다. 텀은 뭐예요? 텀은 지금요 삼겹살 한번 먹고 자는 거 알겠어요? 삼겹살 3인분 먹고 자는 거다. 배 터지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자? 그러면요 원래 몸무게 100kg 1 플러스 얼마니까 0.01 해서 얼마니까 이렇게 n번
n번 지난 이렇게 n번 시행한 다음에 n번 삼겹살 먹은 다음에 V쌤의 몸무게 알겠어요? 그렇게 이자 붙듯이 계속 붙는 거니까. 이것이요 몇백 g이 300 좋아 400kg요. 네, 지구 최대 몸무게인가요? 400kg 이상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도대체 며칠 연속을 해서요 이렇게 먹고 자면 되겠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또는 뭐 감소를 한번 해볼까요? 몸무게 같은 거 괜찮네. 선생님이요 100kg인데요. 또 반올림에서 100kg야 알겠죠? 반 100kg인데 어떻게요?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는데 다이어트를요 너무 폭풍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게 좀 뭐랄까요 건강에도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일정한 비율로 몸무게를 줄여 나가려고 해. 매월 알겠어? 매월. 그래서 텀은요 매월입니다. 매월 한자 싫어하나요? 네, 매월 일정하게 몸무게를 줄여 나가서요. 앞으로 선생님이요 1년간 다이어트 하기로 맘먹었어요. 봐요. 그래서 원래 몸무게 원금하고 똑같잖아요. 1 R이요. R은요 지금요 잘 모르죠. 이제 감소율이 알겠죠? 감소율. 일정 비율로 내 몸무게를 줄여 나가는 거야. 그래요? 근데요 1년이니까요 매월 12번 하겠죠. 12번. 앞으로 12번 개체량 어떻게 돼요? 저울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마다 원래 상태 몇 %를 감소시키면은요 몸무게가 12개월 후에는 몸무게가 50kg 이하가 되겠냐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요? 50kg 이하. 뭐 등차일 때는요 이거 만약에 이걸 얼마 할까? 뭐 3을 할까? 40kg 할까? 40kg. 야, 등차면 매우 간단하죠. 왜냐면 12달 후에 40kg니까요. 등차 같은 경우에는요. 매월 몇 킬로씩 살 빼면 돼요. 매월 5kg씩만 살 빼면은요. 5kg 많이 아니죠. 5kg씩 매월 빼버리면은 그죠? 60kg 빠지니까 40kg 됐을 거 아니에요. 매월 5kg씩. 등차는 이렇게 빠지는 거고 등비는 일정 비율씩 빠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 이 감소율이요. 이런 거 알고 요각 구하는 건 이제 산수죠. 미지수 R하나 C하나 R값 구할 수 있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야. 이해 갔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과기 정수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어떤 오염된 물이 있어요, 그렇죠? 오염된 물이 있는데 이 오염된 양이요, 아니면 2ppm, 자 단위 뺄게요. 오염 물질의 양이요, 만약에 10이 있다고 10이 있는데 이게 정수기 여과기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원래 있던 오염 물질의 약 60%가 제거된대요. 60%가 사라져버린다. 알겠냐? 이 말 좀 주의해야 돼. 좋아요. 90%가 사라집니다. 알겠어요? 90%가 제거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 오염 물질의 양 10이 있었는데 1 빼기 얼마가 줄어드는 거야? 90%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요? 따라서요 얼마입니까? 아니면은 90% 줄어드는 거 먼저 0.9 해서 이렇게요 몇 대의 정수기 여과기를 통과해야지만이 0.0001 이하가 돼서요 우리가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그죠? 낼 수 있잖아 문제는 얼마든지. 하나 주의할 거 이런 거 응용문제 풀 때 이런 건 좀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90%가 제거된다라고 하면은요 감소율이 0.9인 거 맞는데 오염물질이요 어떻게 해요? 90%가 70%가 남는데 오염물질 70% 남으면 감소율이 얼마입니까? 70%가 아니죠? 아니 전체 양에서 70%가 오염물질이 남어 일정 비율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만 감소한 거 아니야?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가 0.7이 아니라 0.3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자, 이런 것들은 각자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정하도록 하고. 자, 일단 결론. 이 원리합계 관련된 내용이 양도 많을 뿐더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안 배웠던 학생들은요 낯설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일단 끊자. 뭐예요? 원리합계는 뭡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 정리다.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 합계. 이자 받는 법이라고 생각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단리법과 복리법. 단리법은 단순하게 이자 받는 법이며 등차수열과 관련이 있고요. 매우 간단해서 우리네 어머님들도 잘 쓰고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수능 시험 문제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대상은 아니지. 뭔지 알고만 있으면 돼. 됐어요? 문제는 복리법이죠. 복리가 실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자 받는 법으로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때 복리법은 등비 수열과 관련이 있으면서 그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원금 A
1 플러스 R에보다 N승. 정리해봤더니 원금 A 괄호하고 1 플러스 R에 N승 됐어요? 그래서 원금 이자율 그 다음에 뭡니까? 이자 받는 횟수, 텀.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응용 문제일 때는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기본복리법에 걸리는 거야. 일정 조건하에서 어떤 놈이 있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게 일정 조건하에서 일정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무조건 기본복리법 가는 거고. 자, 어떤 변화는 일정 비율로 변하는 놈. 그게 바로 뭡니까? A, 원금이 되겠고요. 원금. 그 자리에 처음에 크기, 세기, 양을 집어넣고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자율 자리에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감소하는 비율을 마이너스로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N은 뭡니까? N은요. 그렇게 반복된 횟수를 넣어주면요.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일단 기본복리법 원리학기에 가장 중요했던 기본복리법에 대한 이해와 그 응용까지 일단 마무리 짓게요. 이번 이론은 여기까지예요.